북한에서 온 충격적인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녹음을 듣고 그 내용을 녹음을 해서 보내왔는데 듣고 정말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이 한반도 프로세스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 프로세스의 기본은 한반도 평화죠.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동이 되겠습니까? 참 한심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마 이런 선전굴들, 이런 언론 매체들을 통한 사상교육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 탈북민 가족, 평성시에서 살고 있는 평성시는 평양과 붙어 있는데 그나마 평양 다음에 잘 사는 도시가 평성시입니다. 왜? 거기는 지금 우리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 합해놓은 것처럼 북한에서 가장 큰 시장이 단독주택이라면 우리처럼 이렇게 화려한 단독주택이 아니지만 단층집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 단층집들은 지금 동대문 시장이나 청계천에 있는 그 상가 뒤에 있는 그 직접 그 만들고 있는 오히려 피복 있죠. 평화시장처럼 그런 것들 그 뒤에서는 몽땅 만들어서 그것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가지고 만드는 데가 바로 평성시장이었습니다. 이 평성시장이 북한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평성시장을 통해서 평양, 황해남도, 황해북도, 신의주 그리고 장항도, 양강도, 평안,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비롯한 여기에 전체로 퍼져나갔는데 그 역할의 중요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국경연선에 있는 마을들의 주민들과 그리고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화교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물건과 계속 날라다가 평성시장에 보내면 거기서 조립을 하고 의류를 만들고 이래서 시장으로 퍼져나갔는데 그것이 다 막혀서 지금은 평성시장이 초라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제가 그것은 평성시장이 초라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고 있는 한 탈북민 가족이 충격적인 녹음을 해서 여기에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보내왔습니다. 10수년 동안 고등학교, 대학을까지 공부시키는데 자기는 정말 허리띠를 절라매서 여기에 와 있는 그 아버지는 허리띠를 절라매서 이렇게 돈을 보내주고 그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말하는 남조선 때문에 남조선에 간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대학도 나오고 이렇게 크고 남부럽지 않게 북한에서 그래도 평성시장에 제 어머니가 있으니까 어머니의 그 함께 그 시장도 하나 맡아서 관리해 왔고 돈이 다 여기서 보내준 거거든. 이랬는데 불구하고 녹음에서는 어떤 말이 나온 줄 아십니까? 자기가 결혼을 했다. 아버지 없는 결혼식. 아버지가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친구들은 아버지 축복석에 결혼했는데 아버지는 없어서 그 빈자리가 너무나 컸다. 이렇게 좋은 말로 시작해가지고 아버지 돈을 보내줬죠. 이번에 얼마 받은 거 잘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돈보다도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아버지가 하루빨리 남선 괴뢰들의 그 소굴에서 벗어나서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꼭 돌아오십시오. 참나 그거 보고요.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야 참. 그런데 나는 그래서 이 녹음이 그 이제 보위부나 안전부가 시킨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 브로커라고 있잖아요. 북한에도 이게 돈 갖다 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말할 있으면 내가 전달해 주겠다고 해서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다시 중국 핸드폰에 그 녹음을 하는 거를 이게 맞대가지고 그 한 겁니다. 북한 핸드폰에 녹음한 거를 다시 중국 핸드폰에 맞대가지고 여기다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아버지가 피땀 흘리며 이 남조선에서 와가지고 돈을 벌어 보내줬는데 하루빨리 돌아오라는 그리고 또 충격적인 그래도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 제가 그 쌍둥이를 낳습니다. 3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쌍둥이를 낳는데 저는 아들을 이부강이라는 자력부강. 야, 여러분 이 자력부강이라는 말은 김정은이가 북한을 강대한 국가 혼자서 자기의 힘으로 자력이란 자기 힘 아닙니까? 자기의 힘으로 강대한 국가를 건설한다. 이 강대한 국가에는 핵무기도 들어가고 미사일도 들어가고 잠수함, SLBM도 들어가고 그리고 경제 발전도 들어가는 것이 자력 부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북한은 지금 3대 구호를 외치는데 하나는 이민이천, 일심단결, 자력 부강이거든요. 그전엔 요란하게 조선노동 김정은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중앙회를 목숨을 사서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이민이천, 일심단결, 자력 부강인데 이렇게 아들 이름을 자력부강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십수년 동안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큰 자식이 아버지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걸 뻔히 알면서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그 누가 또 누가 시키거나 했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 브로커가 돈 갖다 주러 갔는데 그 브로커에 이것이 최군의 일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제가 북한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젊은 세대군이에요. 장마당 세대고 아버지가 여기 와 있는데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지금 아마 이 북한 김정은의 이 핵무기나 SLBM이나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리고 신형 탱크들,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전시했는데, 거기에 지금 국민들이 처음에 평양시를 중심으로 한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우리가 굶어 죽는 하더라도,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 사설에도 굶어 죽던 얼어 죽던 수령님과 일신단결하고 우리의 자강 부강을 위해서, 자력 부강을 위해서 혼신하자고 하듯이 허리띠를 졸라매도 좋습니다.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고 SLBM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편지를 당정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지금 최근에 그 대내 결석을 위해서 올인할까요, 김정은? 저는 내년이 상당히 우리 한반도에는 위기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착착 진행되어 온 북한의 전력화, 그리고 초종밀화된 미사일들, 이제는 국초음속까지, 미국도 실패했다는 그 국초음속을 쏴서 성공시킨 북한. 한반도 위기,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냥 구호만이 아닙니다. 허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북한은 이럴 때를 노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둘로 갈라져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지금 야당과 여당의 후보들 뭐 지금 죽지 않으면 살기로 싸우는데,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이 야당 후보가 됐던 이 여당 후보가 됐던 하나 누가 되든지 간에 이거 촛불 시위가 일어나든 아니면 태극기 시위가 일어나든 그 집단 항고는 불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갈라진 두동강난 우리 민심, 이걸 수습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위기는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각성해야 됩니다. 특히 애국 보수 국민들 이번 기회밖에 더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